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언론 경남도민일보가 만드는 본격 뉴스 비평 콘텐츠 뉴비자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뉴미디어부 기자 김현수입니다. 오늘도 양옆에 저희 멤버들 나와 있는데요. 인사 각자 한 명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편집부 박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집부 수습기자 이원재입니다. 네. 와. 근황은요, 우리 그 일주일 동안 뭐하고 지냈어요? 일할 때는 뭐 어려운 거 없었나요? 최근에는 사회면을 짜서 진짜? 네. 벌써? 조금 부침을 많이 와. 겪었어요. 내가 어때요? 네. 같이 분석하니까 사회면. 아, 박신 기자 사회면 짜는데 한 1년 걸리지 않았어? 1년 정도 하고. 저는 1년 좀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짠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중견이잖아요, 편집부에서. 중견에 그 맞죠? 밑에 종환 선배 있지. 그 그 원재 기자 있지. 강창구 기자 있지. 어깨가 무겁네, 이제. 네, 어깨만 모아서 지금 큰일 난 것 같습니다. 그 사회면이 되게 어려운데, 그렇죠? 민감한 기사도 많고.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배운 걸 여기서 써먹으란 말이야, 이제. 편집하면 여기 네. 편집에서 배운 갈고 닦은 거를 네, 뉴비자 하려고 한다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편집부에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재미를 쏙 빼고 진지하게 오늘만은 제가 무섭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재미도 빼고 정치색도 빼고 다 빼고 하겠습니다. 오늘 뒤에 두 명을 믿고 오늘 제가 한 거는 이제 지난 10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3월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는 그 소식이 나왔었는데 네.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 분명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이제 지면에는 이제 다음 날 이 기사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제가 11일 날 다음 날 아침에 신문에서 이제 이 소식이 어떻게 나왔나 살펴봤는데요. 이제 주요 일간지 조중동, 한겨레, 경향, 한국 이제 이렇게 6개를 봤고요. 다 이제 그 일면의 머리 기사, 탑 기사로 다 배치는 네. 했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 사이에서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었는지 좀 알아봤고요. 시간 관계상 정말 간단하게 겉핥기로 우리는 네. 어떤 게 있었는지 정도로 이제 내용도 없고 우리 편집 간단하게 스쳐 지나갈 거니까 느낌적인 느낌만 네. 이제 이렇게 하면 신문을 좀 재밌게 볼 수 있다 이 정도만 살짝 스쳐갈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오늘 이제 우리 일간지 주요 일간지 6개 일면 이제 각자 보고 왔는데 네. 좀 어땠나요? 좀 인상 깊은 게 있었나요? 편집을 하는 입장이니까 음. 비중을 달리했다는 거는 눈에 띄고요. 보수지냐 아니면은 진보 성향의 그런 신문냐에 따라서 비중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그런가? 잘 모르겠던데 나는 뭐. 난 편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사진 사이즈가 사진 사이즈 확실히. 그렇죠. 달랐습니다. 그런 게 이제 편집을 해보면 좀 보이잖아요. 이게 네. 그냥 처음에 우리가 모르고 신문 볼 때는 사진 사이즈가 얼마인지 뭐 네. 이런 거를 보진 않잖아요. 디테일한 요소는 사실 네. 그냥 그렇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기사를 뭐 몇 단으로 배치를 했는지 예. 네. 그거는 약간 진짜 우리 이제 직업적인 그런 요소인 것 같아서 제목 사이즈 글자 크기가 몇인지 약간 이런 게 맞습니다.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신경을 쓰는데 이제 그게 독자들한테 무의식적으로 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고 이제 보수지랑 진보지 이제 이른바 진보지랑 조금 비중이 다른 것 같다고 말을 했고 원재 기자는 저는 이제 인상 깊게 본 거는 당연히 이제 조선일보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이제 눈에 딱 직관적으로 들어왔던 게 이재명 지사 사진을 1단으로 엄청 작게 맞아요. 썼어요. 이게 딴 데는 다 이제 2단, 2단 세로, 3단 가로 사이즈로 크게 키워서 좀 부각을 했는데 조선일보는 좀 신기하게 이재명 지사 사진을 엄청 작게 배치하고 밑에 이제 코로나 이제 그 한글날 연휴에 제주도에 사람이 북적여서 이게 위드 코로나가 가능할지 뭐 이런 사진을 엄청 크게 4단으로 이제 펼쳐가지고 배치한 게 인상적이었고요. 그 밑에도 이제 코로나 기사를 받쳐가지고 이제 썼는데 이거를 이제 지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블럭이잖아요. 신문이. 네. 그 블럭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재명 지사 선출 그 기사보다 코로나가 더 이제 크게 배치됐다는 네. 거를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좀 되게 특이했고 좀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이제 했을까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유출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의 그 밸류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을 했거나 편집국이나 편집자가 아니면 이제 머리기사 밸류를 좀 이거를 눌려야겠다, 밸류를 좀 죽여야겠다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전자일지 후자일지는 후자이지 않을까요? 근거는 근거는 저의 내피셜입니다. 멘트 떠넘기기. 근거는 네. 사진을 줄였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거기서 판단을 한번 들어갔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 밑에 받친 기사 자체가 네. 엄청 특별하거나 그런 얘기도 아니고 지금까지 밑에 받친 기사가 지금 코로나 중고 상위권 학생까지 줄었다라는 건데 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나오던 거라서 그렇죠. 이것과 그 위에 사진 이렇게 4단으로 이렇게 가로로 길게 배치한 그쵸. 것도 봤을 때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걸 과하게 굳이 일면에 그쵸, 이렇게 맞아. 과하게 쓴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거의 이 위에 머리 기사를 축소하는 거 아닐까. 몰라서 그러진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의도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멘트 떠넘기는 리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비중이 3분의 2고 4단에서 네. 3분의 1이 이제 이재명 지사 그건데 그리고 그 옆에도 이제 웃긴 게 좀 옆에 커피 기사인가? 오른쪽에 커피 커피 마시면 오래 산다 이제 그 기사도 들어가 있고 그 제목도 이제 수락 연설에서 부동산 대개혁 언급한 거를 이제 제목으로 올렸는데 좀 되게 좀 꽂히는 제목이긴 하잖아요. 부동산이 네. 워낙 대개혁. 요새 네. 핫 이슈니까. 네. 그래서 이게 기사를 근데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그 리드에 있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편집자가 이제 리드가 아닌 부분에서 이제 제목을 올린 건데 이것도 좀 의도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좀 이건 좀 내피셜이긴 한데 지금 부동산 정책 좀 현 정부 실책을 좀 살짝 이제 건드리는 느낌도 있고 네. 그 좀 두 번째는 이제 그 옆에 같이 나란히 배치된 기사를 보면 대장동 특혜 의혹 기사가 같이 배치돼 있거든요. 네. 좀 약간 이거를 언밸런스하게 일부러 좀 배치를 해서 약간 좀 이재명 그런, 하면 네. 연상되게끔 좀 약간. 그렇게 이제 부동산이랑 묶어가지고 네. 배치를 하지 않았나라고도 잠깐 생각을 해봤고요. 네. 오히려 네. 머리 있고 옆에 것만 보고 부동산에 발끈하고 옆에 기사로 흘러가서 그쵸.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의도적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판을 치밀하게 네. 의도하는 바를 짜는 그쵸.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부동산 대개혁을 말하는 사람이 약간 이런 대장동 의혹과 네. 엮여 있다. 약간 이런 네. 거를 약간 은연중에 슬쩍 약간 보여주는 그런 거잖아요. 큰 네. 그림을 되게 네. 잘 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누군가 그렇게 지적을 하면 아니 우린 그런 의도 없었는데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게 잘 계산을 해서 얄미울 정도로 잘해놨습니다. 좀. 빈틈이 네. 없네요. 우리 잘했다고 해주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봤던 거는 이제 한국일보가 조금 되게 특이해가지고 네네. 지면 짠 게 제목이 아슬아슬했던 50.29잖아요. 이거 좀 어때요? 이거 제목 보니까. 그러니까 제목에서 뭔가 임팩트를 주고자 하는 음. 그런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길지 않고 음. 한 단어로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다 편집하면 좀 그런 욕심 있잖아요. 짧고 제목을 뭔가 굵게 임팩트 있게 쓰려는. 네. 네, 이것도 이제 아침에 이제 신문 나가니까 편집자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50 과반을 살짝 넘은 이 50.29라는 숫자를 좀 임팩트 있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이거는 이제 독자들이 이 선출됐다는 팩트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좀 이거를 이 턱걸이 라는 말 안 쓰고 아예 숫자로 이렇게 아슬아슬했던 50.29라고 써서 좀 전달했던 것 같고 근데 좀 뒤에 저는 조금 한국일보가 아쉬웠던 게 그 3면이나 4면, 5면 이렇게 이제 이재명 기사가 쭉 깔려 있는데 그 3면 보면 이재명이 뭐 넘어야 할 게 몇 가지가 있고 그게 지뢰밭이다. 이제 지뢰밭이라는 단어를 썼고 4면에 보면 이제 이재명을 승부사 본색이 있다. 승부사 본색 대선 뭐 링에 오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그 권투 선수가 링에 오르는 듯한 격투기 선수가 링에 오르는 듯한 좀 그런 뉘앙스로 표현을 했고 오면에서 이제 이낙연이 이의제기를 하는 거를
불복 승부수 이제 이렇게 제목을 뒀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둘이가 이렇게 대립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는 그 제목이었는데 이게 뭔가 서로 뭔가 링에 올라서 격투를 하는 듯한 네. 그런 제목이잖아요. 네, 좀 이런 거는 뭐 지향해야 되는 사실 제목인데 특히 선거에서 맞아. 좀 이렇게 뭔가 무슨 게임처럼 표현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극적인 효과를 좀 네. 주려고 투머치하게. 근데 한두 개면 모르겠는데 지면 대부분이 이렇게 가니까. 전체적으로 좀 네. 이렇게 컨셉을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1면부터 보면 아슬아슬했던 네. 뭐 50.29, 뭐 지뢰밭, 승부사 본색, 대선 링에 오르다, 뭐 불복 승부수 뭐 이런 식으로 좀 경쟁적인 좀 그런 단어를 썼던 거는 저는 조금 과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시청자 퀴즈, 이거 오늘 처음 마련한 코너인데 상품이 있나요 혹시? 상품은 없어요. 이제 아. 박수를 드립니다 저희가. 사진 배치를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좀 보다 좀 재밌었던 건데 음. 이른바 이제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진은 네. 사진을 이제 이재명 지사 사진을 한 손을 든 이제 이렇게 한 손을 든 인사하는 사진을 다 썼어요. 네. 이제 이 사진을 썼고 한결이랑 경향은 이제 만세하는 사진을 썼어요. 이렇게 보통 네. 많이 투수. 쓰는 포즈들. 이게 약간 보수지 진보지가 서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사진이 네. 이렇게 쓰니까 뭔가 이게 의도가 있나 싶어가지고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가 이게 어떤 의도가 있나 궁금해가지고 저는 궁금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주제입니다. 다들 혹시 뭐 알바나 일하면서 네. 처음 보는 분이 갑자기 반말했던 기억을 아. 혹시 가지고 계신지. 너무 많죠. 그거는 진짜 음. 제일 짜증나는 유형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랑 이제 돈 던지는 거랑 세트잖아요. 아, 맞아요. 반말하면서 이제 반말과 동시에 이제 받으려고 하면 툭. 그리고 그거 편의점 알바하면 제일 짜증나는 게 보통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뭐, 야 저거 이러면서 아니 그 밑에 그 옆에. 그런 사람들이 맞죠? 맞습니다. 또 생각나네. 네. 그럼 주제가 그랑 관련이 있나요? 약간 좀 비슷한 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 꺼내봤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경험이 이제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이 우리를 이제 처음 보는데 반말을 할 수 있었던 용기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네.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뭐 네.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거는 결국엔 자기보다 조금 어리게 보이거나 좀 나이가 적어 보이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뭐 당연한 말이지만 네.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네. 어쨌든 이 언론에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대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기사들을 보면은 어떻게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기사에서 대하는 태도가 뭔가 초면에 반말하는 어른들과 좀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예시를 한번 꺼내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사 예시를 찾아왔는데 네네. 그 예시는 오늘 제가 좀 자기 반성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요? 네. 어깨가 오늘 너무 축 처져 보이는데. 그 이제 제가 찾은 기사들이 제가 직접 편집을 네. 했던 기사였습니다. 좋다. 네, 그래서 그럼 마음껏 욕해도 되잖아요, 맞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 오늘 좀 것만 마음 좀 편하게 하겠네. 뽑았습니다. 예. 첫 번째로 어린이 보이면 일단 멈춤 기억해요. 또 어린이 뮤지컬 수박 수영장 유튜브로 봐요. 또 다문화 어린이 농구단 꿈을 응원해 주세요. 네. 이 세 가지를 일단 가져와 봤는데 혹시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딱 뭐 해요, 뭐 봐요, 뭐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다 결국에 존댓말 네. 썼네요. 네. 겉보기로는 크게 막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 네 맞습니다. 다 뭐뭐 해요라는 이런 네. 식으로 존대어로 제목을 끝났고 또 제목에 어린이가 들어간다는 공통점도 네. 있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 달 때는 네. 큰
막 의미를 부여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단 건 아닌데 대충 한 거예요 그러면? 대충 한 건 아니죠. 대충 한 건 아닌데 이제 막 엄청난 이게 또 사실 막 엄청 큰 머리 기사 그쵸. 정도 그런 게 또 아니다 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달았던 건데 이제 제가 편집했던 그런 제목들을 찾아보니까 네. 해요, 뭐 봐요 이런 식의 제목들이 꼭 한 면에 한두 개 정도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나오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해요 이런 식으로 존댓말로 제목을 끝낸다고 생각을 했고 네. 존댓말로 제목 다는 게 왜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존댓말로 이렇게 제목을 달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사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자기 자신보다 이제 좀 아래로 여겨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그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 조금 폄하하거나 그렇게 좀 낮춰서, 귀엽게 예. 바라는 그냥 귀여운 맞아요. 시선으로 네, 보는 대견하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와 어린이인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받아들여지는 게 좀 우려가 된다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되게 중요한 이슈고 지금도 계속 중요한 이슈인데 네. 이제 청소년들도 기후 위기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 단체에서도 뭐 집회를 해서 네. 얘기를 하고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과연 이제 청소년들이 기후 위기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언론에서 어떻게 그거를 이제 썼을까를 한번 찾아봤는데 네. 학교 결석하고 광화문 모인 청소년들 기후 위기 지구 미래가 없어요 네. 있었고 13세 기후 용사의 질문 어른들은 왜 기후 위기에 관심을 안 두나요? 기후 용사는 좀 그렇지 않나요? 너무 좀 13세를 또 앞에 붙여서 네. 또 생활 속 기후 위기 대응 그림에 담아봐요 음, 라는 이런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후 위기라고 하면 지금 당장 닥친 되게 큰 문제인데 네. 어떻게 보면 어린이 청소년들이 지금 당장 겪게 될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오래 겪게 될 그런 네. 세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세대가 하는 네. 말들을 되게 조금 네. 쉽게 되게 대견하게 그냥 바라본다는 게 되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학생들이 뭐 환경도 생각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생존을 걸린 맞습니다. 진짜 당면한. 중요한 네. 엄청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말해버리는 순간 이게 다 가치를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기사 제목에서 그렇게 가면 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기사를 좀 찾아보다가 네.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레타 툰베리라고 이제 다들 아실 네, 텐데 툰베리도 그 기후 위기 관련해서 되게 뭐 상징적인 인물이고 네.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 이제 언론에서도 툰베리가 했던 발언을 많이 가지고 오고 소개했었는데 툰베리 기사를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하게 뭐뭐 해요 막 이런 식의 존대어가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영어를 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가 생각했는데 이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기사가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써질 때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취재부터 일단 잘 돼야 제목도 잘 달릴 수 있다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저는 손흥민 선수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네. 가져왔습니다. 축구를 제가 아무래도 좋아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손흥민 선수, 뭐 최근에 잘하는 황희찬 선수 이런 기사도 많이 눈여보거든요. 근데 포털에서 뉴스를 보던 중에 조금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기사가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한국경제 기사고요. 고급 스포츠카 한 대 값 손흥민이 찬 명품 시계 뭐길래라는 기사입니다. 손흥민 선수 귀국길 영상을 보고 작성한 기사였고요. 이 기사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손흥민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아미의 청록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등장했다라면서 네. 제목에서나 이렇게 시계를 강조하고 본문 내용에서도 패션 등의 이런 축구 외적인 부분에 관심을 둔
기사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소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최근에 이런 기사가 또 한 번 더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얼마 전에 손흥민이 사는 그 집이라는 내용으로 손흥민이 한국에 이제 들어올 때 사용하는 한국집이 소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집이 뭐 어디고 뭐 가격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열심히 소개가 또 됐는데 네. 그걸 바탕으로 또 기사를 퍼나가서 손흥민이 사는 그 아파트가 전세가 뭐 몇 억이 넘었다. 뭐 이런 부동산 기사로 이어지고 스포츠 스타들의 가십을 다룬 그런 기사를 많이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경이 뭐 가짜 그 알 없는 안경을 끼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찰력이 대단하네요. 세세하게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 기사를 쓴 기자님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 점은 이 손흥민 선수의 뭐 시계 또는 집 이런 내용의 기사가 정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보도해야 될 가치가 있는 기사인가? 손흥민 선수는 그냥 귀국했을 뿐인데 그 영상 안에서 뭐 시계를 뭘 찾고 니트를 뭘 입었고 청바지에 안경은 알이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 이런 거 보면 진짜 셀럽이라는 사람들이 네, 진짜 좀 물론 돈도 많이 벌고 네, 뭐 능력도 인정받고 명예도 있는데 네, 좀 되게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막 사생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입고 있는지 이런 거에 다 네. 이제 얼마짜리 이런 것까지 인터넷이란 공간에 네. 완전히 박제가 되는 거잖아요. 좀 그래서 좀 그렇긴 하네요, 진짜. 이런 사생활이 보도되는 해당 당사자한테도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을 네, 끼친다고 보거든요. 그렇겠죠, 진짜. 제가 이건 10년 전의 얘기인데 올림픽 했을 때 막 이번에는 막 메달을 땄다 못 땄다 이런 거 네. 아니라 선수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많이 그게 됐잖아요. 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이제 물론 사람들이 좀 더 그 시민의식이 성숙해진 것도 있지만 언론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다루느냐에 따라서도 여론이 되게 많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좀 그런 면에서도 좀 스포츠 선수들한테 뭔가 가십거리나 이런 것도 좋지만 좀 응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 선수를 그냥 분석을 하고 냉철하게 분석은 하되 좀 너그럽게 봐주는 시선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꼭 뭐 이 기사가 나쁘다 쓰면 안 된다. 뭐 네. 이런 기사를 독자들도 보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가진 않지만 적어도 이 기사가 정말 꼭 필요한 기사인가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서 이번에 소개를 해봤습니다. 선 넘었네 이런 말 많이 네. 쓰듯이 좀 보도도 네,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다 싶은 것도 있고 네, 아 이건 좀 너무하네 약간 이런 기준이 있는데 네,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누군가는 선을 그냥 넘고 누군가는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맞아. 네, 좀 그런 거를 좀 잘 지켜가는 그런 좀 사회적 합의가 네.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우리 세 명 다 준비를 했는데 각자 되게 다른 주제를 해가지고 오늘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이 맞네요. 이렇게 완전히 각자의 분야로 가져와가지고 셀프 비판하는 막 신기자도 맞네. 있고 그래, 오늘 이재명 지사를 또 얘기도 했고 저도 스포츠 네. 스타까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셀프 비판한 오늘 감상이 어떤가요 오늘? 소감이. 일단 저도 사실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해요 뭐 이런 식을 네. 제목을 다는지 잘 몰랐는데 찾아보면서 제가 했던 거 찾아보니까 아 진짜 이게 강박처럼 네. 꼭 쓰려고 했구나 내가 음,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조금 더 음,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선배들도 다 잡아주세요. 일단 저부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차차 원재 기자 오늘 준비하면서 어땠어요? 내용 원고 준비하면서. 이게 저는 결국에 언론의 영향력이나 그런 거를 무게를 생각해라고 얘기를 제가 하는 거잖아요. 네. 말씀을 감히 드린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과연 그렇게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좀 무거운 고민도 했던 자기 것 반성을 같고요. 늘 마지막에 네. 우리 반성하고 끝나는데 포장하는 거죠 지금.
너무 이렇게 과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아니에요. 네, 무겁게 가지지 마요. 가볍게 네. 가지고 하면 되죠. 또 그런 고민도 좀 했던 것 같고요. 다음 주도 또 재밌는 거 준비해서 와야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뭐 현업에 오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못 보는 게 많잖아요. 원재 기자는 이제 네. 한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더 바깥의 시선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뉴비자에 그거를 잘 쏟아주면 다 찔리는 게 많을 거예요. 맞죠? 네. 선배 기자들도 우리가 이제 조명도 조명. 산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필요하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런 거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는 네. 악플도 받는다고 했는데 악플은 아직 안 달려서 악플도 필요하면 달아주시고 지적 있으면 저희가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저희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